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제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요. 신랑은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 단골 손님이었는데 휠체어를 끌며 카운터를 보시던 아버지는 예비 신랑의 바른 인성을 알아봤고 저와 만남을 권유하셨습니다. 단 한 번 남자 한 번 만나보지 못했던 제가 답답했는지 아빠가 나서주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남자와 연애라는 것을 해보았네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남동생은 벌써부터 얼마나 조숙한지 항상 누나 때문에 걱정이라고 아빠며 형이며 쌈 싸먹을 기세예요. 제 소중한 가족은 아빠로부터 비롯되었고 돌이켜보면 아빠와 저는 말로는 다 못다할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빠와 저의 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젊을적 빼어난 외모 덕분인지 재력 있는 아빠와 결혼해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덕분에 4살 더 오래 오빠와 함께 부족한 것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오빠 15살 저 14살 때 아빠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저의 남매를 외로이 4년간 홀로 키우시다 엄마 밑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한 남자를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셨습니다. 얘들아 인사해. 앞으로 너희 아빠가 되실 분이야. 앞으로 아빠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저 오빠는 새아빠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정신이 멍해졌네요. 아직도 그 남자 아니 새아빠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7살 연하였던 무척이나 앳돼 보였던 새아빠 엄마는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아 경영에 참여하셨는데 새아빠는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 엄마와 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재혼 당시에 35살이었는데 새아빠는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발들여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28살에 불과했대요. 두 사람의 결혼이 알려지자 양가 부모님들은 격한 말들을 쏟아내었고 생각보다 더 반대가 거셌습니다. 애들 딸인 늙은 과부랑 결혼한다고 난리였고 새파랗게 어린 남자한테 재산 뺏긴다며 정신 차리라며 난리였답니다. 제 친오빠 역시 필사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며 드러눕고 생떼를 썼습니다. 친아빠와 정이 각별했던 오빠는 엄마의 재혼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마와 새아빠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해버렸고 저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오빠는 충격이 심했는지 점차 반항의 강도가 세졌고 어렸던 제게 늘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 절대로 그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 할머니도 그 남자 우리 엄마 돈 노리고 결혼한 거라고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를 우리 집에서 쫓아버려야 해라며 심신당부하듯 밀려두었고 그 덕분에 처음부터 저는 오빠의 반항에 덩달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호락호락한 새아빠가 아니었네요. 저희 남매는 일부러 언니가 집안에 풍파를 일으켰고 기어코 엄마의 맘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었습니다. 급기야 오빠는 늘 친구들이랑만 몰려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아 경찰서도 드나들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이에 마음 아파하며 오빠에게 관심을 기울였지만 돌아오는 건 배은망덕이었네요. 어느 날 오빠가 집안에 이딴 값 비싼 물건들을 몽땅 털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참 이걸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오빠를 걱정하며
찾아 헤맸고 새아빠 역시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낳으니 주변 새아빠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몰아세우며 솜에 걷어붙이시고는 아니 어디서 그런 자식 같지 않은 것을 달고 시집아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 들어 더 이상 우리 아들 신세 망치는 꼴 못 보겠으니 아들과 절연을 하던지 아니면 이 남편과 이혼을 하던지 택해라며 선택을 종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꿋꿋하게 그런 친인척들에게 철저하게 가족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고 오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저희 가족 곁에서 머무셨네요. 엄마가 그런 아빠에게 제일 고마워했지만 엄마는 그런 오빠로 인해 괴로워하며 결국 쇠약해져가 몸져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까지 무너지자 새아빠는 회사 일이며 집안일이며 엄마 간 후까지 자신조차 돌볼 틈 없이 바빴고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젊은 새아빠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수군거릴 적이 많았지만 절 신경 써주는 아빠의 모습에 내심 싫지는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큰 병이 도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아픈 손가락이었던 오빠를 그리워했지만 끝내는 도망간 오빠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시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오빠 마지막으로 엄마까지 하나둘씩 가족들이 제 곁을 떠나가니 저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더군요. 그때 새아빠가 엄마의 묘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진짜 아빠처럼 어른스럽게 엄마를 잃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새아빠 역시 어둠이 온 세상을 가려버릴 저 엄마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통곡을 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 어른이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곧 현실로 돌아온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저는 훗날의 거취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후 사업은 내리막길을 향했고 급한 대로 엄마 쪽 친척한테 맡겼다가 크게 사기를 당해 저희 집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었습니다. 친척들은 제게 떨어질 엄마의 유산이 없자 어느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아 했고 급기야는 보육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빠는 저를 진짜 취급했던 그들에게 노발대발하며 감정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에요. 세상에 아빠가 있는데 우리 딸을 어디다 보내겠어요. 아빠가 딸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니 제 딸아이는 아내의 뜻에 따라 제 손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며 아빠가 저를 맡겠다고 하자 아빠네 가족들은 아빠를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부 아빠와 단둘이 한 집에서 살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전 오빠처럼 혼자서는 가출할 용기도 없었던 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와 저는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간신히 방 2개의 옥탑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떠나간 빚과 생계를 위해 밤낮 안 가리고 투잡수리잡 필사적으로 일한 아빠는 많이 힘들었는지 눈에 보일 적마다 말라가고 안색도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아빠는 제게 힘들다는 말 찡그린 표정 한번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늘 제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출근하기 전 항상 아침을 차려놓았고 저는 아빠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아침을 거른 적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메모장에 사랑해 우리 딸 오늘도 아빠랑 행복하자라는 사랑스러운 메시지도 꼭 잊지 않고 써주었네요.
아빠의 노력 덕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희는 서로를 위해주며 꽤 잘 지내는 부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에게 고운 시선만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젊은 16살 차에 아빠와 둘이 같이 사니 별별 엄한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사람들의 편견이 어찌나 심한지 심지어 학교 친구들이랑 담임 선생님마저도 제게 입에 담기도 불태한 관계로 오해하더군요. 그야말로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서도 화가 나차마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던 중 다행스럽게도 저희한테 사기친 친척 사기꾼이 잡혔고 그나마 빚의 일부분을 덜 수 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아빠는 빚이 좀 청산되자 저를 정식으로 입양 신청을 했다는 호적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적인 서류가 참 뭔지 제가 진짜로 아빠의 친딸로서 인정받은 기분이더군요. 덕분에 조금 집안이 안정되자 아빠는 저를 위해 신경을 써줬고 제게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자가 아빠를 향해 사랑의 큐피드를 날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제가 다니고 있던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그간 전부 훈남인 아빠에게 대시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삶이 고단했고 저라는 책임감을 달고 살았던 아빠는 모두 다 거절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학원 선생님은 아빠에게 끈질기게 대시했고 제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선생님을 받아들였고 엄마와의 결혼과는 다르게 만인의 축복 속에서 환영받는 결혼식을 했네요. 엄마 돌아가신 후 5년 후였고 제 나이 18살 고이였네요.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결혼이 결정됐을 적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 친딸도 아니고 엄마의 결혼대처럼 반대할 권리는 없었으니 뜻에 따르는 수밖에예요. 머지않아 아빠는 선생님과 결혼했고 새엄마가 된 선생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동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자기 핏줄을 갖게 되니 좋았는지 새엄마에게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함과 자상함으로 보답하더군요. 저는 이방인이라는 자격지심에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새엄마 역시 아닌 척했지만 친딸이 아닌 제가 신경 쓰였던지 문득문득 저를 경계하며 질투했고 본격적으로 철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임산부이니 이제부터 네가 집안일 좀 해라. 용돈은 줄일 테니 부족하면 네가 알아서 벌어다 써. 요즘 10대들도 알바하면서 자기 앞다리는 다 한다더라.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런 염치 정도는 있어야겠지? 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더군요. 아빠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땐 그렇게 제게 간인의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굴더니 막상 아빠와 이뤄지니 입싹 씻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아빠한테 그 여자 만행을 구애바치진 않았어도 여우 같은 구석이 있었던 아빠는 그 여자 속내를 이미 환하게 뚫어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밥상머리 앞에서 새엄마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날렸네요. 뱃속 우리 아가도 나중에 학교 보내면 아르바이트나 시킬까? 요즘 10대들도 알바하면서 다 헛가림 한다잖아. 자식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 우리 품 떠날 건데 얹혀 사는 게 맞긴 맞지? 라고 댓글을 해주니 새엄마 얼굴이 울크나 불그락해지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빠는 든든한 제 편이 맞았습니다.
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은 아빠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허나 그러던 와중에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매일 사라졌던 오빠가 장장 몇 년 만에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20대가 되어버린 오빠의 모습은 참 낯설기만 했어요.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온몸에는 상처투성로 휘황찬란한 그림이 그려져 있더군요. 겁을 먹은 저를 보자 건들거리며 제 멱살을 붙잡고 드립다 욕부터 쏟아냈습니다. 나쁜 기집애 돌아가신 엄마 아빠 배신하고 저딴 사람이랑 부대끼며 사니까 좋냐? 이제는 그 부인하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붙어 살고 싶어.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설을 하며 다짜고짜 손을 올리고 절 아프게 하려고 하자 새아빠가 오빠를 다급히 말리며 절 지키려고 앞으로 막아서더군요. 우리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진 말자.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 나한테 책임을 돌려. 오빠가 그 앞에 대고 기가 찬 듯 새아빠를 향해 비꼬더군요. 웃기고도 있네. 됐고 우리 엄마가 남긴 그 많은 재산이나 어디 좀 구경해 봅시다. 아들로서 정당하게 내 목 챙기러 왔으니까 피차 엄하게 나오지 말고 좀 챙겨주시오. 다고 얘기하자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오빠에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회사가 망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빚밖에 남은 게 없다. 만약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옥탑방에서 살겠니? 우리 형편 좀 봐주고 나중에 아빠가 내가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의 아들인 널 절대 외난하진 않을 거야. 너도 내 딸처럼 내 아들이니까. 막상 요구한 돈이 안 나오자 오빠는 인상을 찌푸리며 험해지기 시작하더이다. 아빠를 툭툭 건드리며 밀치는데 그런 오빠 모습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혹시나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면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생각으로 부들부들던 채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야, 왜 내가 네 아들이냐? 감히 어따 대고 내 아빠를 놀고 있네.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해? 내 돈 가로챌 생각으로 이딴 코스프레하면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당장 내 돈이나 내놔. 내놓으라고. 오빠는 아빠에게 다가가 위협했고 아빠는 오빠와 몸싸움을 하며 아웅다웅하고 필사적으로 막아내다 그만 잘못되어 옥탑방 3층 옥상에서 하는 멀리 있던 새엄마와 제 비명의 오빠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일이 잘못됐다 싶었는지 호다닥 제 몸부터 피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아래층으로 내려와 얼른 아빠의 상태를 확인했고 아빠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의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고 아빠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타박상 및 뇌출혈로 인한 수술 끝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빠의 부모,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은 발칵 뒤집혀졌어요. 에라이 이 못된 족속들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핏줄도 아닌 것들이 어디 쌍으로 우리의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 결국 내 아들 니네가 합심해 저렇게 만드니 이제 만족하냐? 이 썩을 것들아, 마이의 배은망덕한 것.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아이고 내 아들 오빠의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빠가 저리 된 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며
온갖 악담과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를 재수 없다며 아빠 곁에서 내쫓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버티며 저는 끝내 아빠의 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나 몰라라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자칫 의식불명이 되어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단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빠는 제 하늘이었어요. 하늘의 존재 없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아빠가 더 간절했습니다. 새엄마는 임산부였던 터라 병원 출입이 삼가된 탓에 제가 아빠의 보호자임을 자처하고 곁으로 다가섰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손을 느껴보니 유난히 차갑더군요. 아빠의 입술이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두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다독여 주던 아빠였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늘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던 든든한 제 편이었던 우리 아빠. 아이들 딸림과 부를 살아냈던 대가로 젊은 날의 생을 비난과 오해로 살아야만 했던 가엾던 내 아버지는 모진 세월 등지고 그렇게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보낼 수 없었던 생과 사가 갈리는 그곳에서 소중한 분이 삶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게 매일 아빠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위해서 살게 약속해. 아빠가 전부라고 알고 살아온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제발 나 버리지 마. 이렇게 나만 세상에 버려두고 절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빠라고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네요. 아빠의 숨결이 와닿질 않아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소망을 절대적인 분께서 응답이라도 해주셨던 건지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의식을 차렸단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에 아빠에게 다가섰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아빠는 며칠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갔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그분은 야속하게도 모든 걸 다 내어주진 않더군요. 제 기도가 부족했던 건지 후유장애로 인한 팔다리 마비가 발생하게 되어버렸대요. 아빠는 재활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년 정도를 재활치료에 힘썼으나 호전 없이 팔다리 마비가 잔전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버렸습니다. 막대한 치료비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나서 영구적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모자른 금액은 또 다시 빚을 지게 되어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었네요. 제가 한심하게도 아빠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아빠의 가족들은 어느새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힘내라는 말도 해주고 제가 피곤할까봐 싶어 교대로 병간호를 하자는 아빠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웠고 그걸로 전 이미 충분했네요. 아빠의 병간호로 인해 학교를 빠지는 시간이 많아져 저는 부득이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아빠의 곁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학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했지만 아빠가 제 곁에 있어준 마당에 그가 학업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이 새엄마에게서 제 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새 생명을 제 가족으로 맞게 되었네요. 아빠는 아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와 새엄마 역시 우리 가족 모두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엄마는 본격적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고 전 동생과 아빠를 돌보며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던 찰나 오빠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오빠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로 갔어요. 오빠는 다행히 짐승이 아닌 인간이었는지 아빠의 상태를 보고 한순간 말을 못 잇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삐뚤게 나갔던 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저지른 죄에 대가 다 받을게요. 잘못했어요. 라고 아빠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고 아빠를 이렇게 만든 오빠를 이제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에게 달려들어 모진 말들을 쏟아내려 했지만 아빠가 말리시더군요. 힘들게 팔을 올리시며 오빠에게 손을 내미시는 아빠.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이 더 우리 아들 같은데 우는 모습은 너에게 안 어울려. 내가 중심을 잘못 잡아서 떨어진 내 실수였는데 왜 네가 죄책감을 가져. 자식이고 부모인데 용서하고 말게 어딨어.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 하셨는데 오빠는 그 말에 또 무너지더군요. 어쩌면 이것이 아빠의 진정한 복수라면 복수였네요. 그것 때문에 오빠는 죄책감에 사는 게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빠는 아빠의 선처로 인해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고 오빠는 아무리 아빠가 용서했다고 해도 훈련스러움에 마음을 잡을 길이 없었는지 군대 입대를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아빠가 기다릴게. 아빠가 그리 얘기를 하자 오빠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네요. 아빠는 재활 훈련 끝에 그나마 팔과 손가락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행여 저 힘들까봐 불편한 몸으로 제게 부담 주지 않게 노력하셨습니다. 아빠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자 저 역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했고 열심히 돈을 벌었네요. 몇 년 후에 제대한 오빠까지 경제활동에 뛰어들자 돈은 금세 모였고 조금씩 좋은 집으로 넓혀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어느새 이기 신부가 되었네요. 원래 올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상황인지라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근데 아빠는 벌써부터 긴장하고 계세요. 툭 하면 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식구들은 아빠를 놀리기 일쑤였네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은 특별한 가족 형태로 살아왔지만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만큼은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거듭나기까지 말로는 다 못다 할 일들이 더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